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책을 하나 가져 나왔네요. 마르케스의 서재에서. 전 이 양반을요, 이 양반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탕누어입니다. 탕누어. 당약. 본명은 셰 차이쥔, 56년 타이완 출생. 직업은 직업 독자예요. 직업으로서의 독자. 평생 책 읽고 독서 관련 글 써요. 어디에선가 이 양반 글을 읽었는데요. 아침에 돈을 아껴야 되니까 자기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같이 택시를 타요. 동시에. 그리고는 카페로 출근해요. 카페로. 그래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죽돌이가 돼가지고 하루 내 책만 봐요. 부인도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일 겁니다. 아마. 4명의 작가가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상들이 없어가지고 매일 아침 단골 카페로 출근해서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양반을 충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건 한국어판 한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문자적 고사, 문자 이야기예요. 이 책을 보고 저는 중국 한자에 대한 천자문 이야기, 한자 백자 이야기, 그 다음에 히라카와 한자 책들, 저는 한자 뿌리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고 한자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한자의 탄생에 대한 문자 이야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너무나도 대중적이고 편안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중국에 말 맞자 붙어 있는 단어가 60개인가 70개인가 돼요. 꼬리 하얀 말, 등줄기가 큰 말, 다리가 긴 말, 그런 이제 말 맞자가 있는 거죠. 그런 말 맞자가 몇십 개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어떤 때 썼을까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내몽골 자치주를 방문했는데 그 목장 주인이 말이 쫙 달려와요. 몇백 마리가 달려와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새더래요. 그 말을 다 구분을 해내요. 새끼들 구분하듯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 다 구분하잖아요. 선생님은 그 60명 다 구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가면 전혀 모르거든요. 다 안 돼요. 그 전문가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무슨 말. 이 말은 어디 흉터 있는 말, 어디는 눈이 큰 말, 어디는 꼬리가 긴 말, 어디는 뒷다리가 짧은 말 다 알아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아들인가 딸인가랑 이야기하다 느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길거리 다니면 자동차를 다 구분합니다. 저건 소나타 몇 년식, 소렌토 몇 년식, 이런 식으로. 저건 2000 몇 년식, 벤츠차, 저건 BMW차. 그때 사람들은 말을 구분했고,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분해내는 거다. 재밌잖아요. 고대인이 지금 와서 자동차를 구분해내라고 그러면 한 몇십 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한자를 설명을 해요. 말맞자 관련을. 이야, 멋지구나 그랬죠. 그대로 좋아했는데 이 마르케스 서재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3권째쯤은 샀을 겁니다. 사서 읽으려다 포기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누가 저한테 너 그 책 아직도 안 봤니? 그래요. 창피해서 또 샀어요. 근데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약간 실용주의적 독서를 하고 필요한 걸 독수리처럼 찾아서 읽는 스타일이고 독수리 타법식이에요. 약간 저는요. 그 다음에 소설의 묘사나 불필요한 부연 설명 같은 건 잘라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한테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하고는 여전히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책이고 책과 독서에 대해서 이토록 사색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저랑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겁니다. 왜 이류 책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외워야 할까? 바빠서 책 읽은 시간이 없다면, 책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냈어요. 그 다음 맨 처음 서와 책은 어떻게 다른지. 책 서자 있잖아요. 서적할 때 서자. 서적은 원래 목통에서 붓을 이걸 잡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한자. 책을 이렇게 옛날에 대나무 축간을 똘똘 이렇게 동그라미 많지만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 묶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대나무를. 거기서 이제 책이라는 한자가 오는 거죠. 이 한자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르케스의 어떤 소설책을 쭉 따라가면서 독특한 기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책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털어놔요. 어쩌면 책에 대한 책, 독서에 대한 책, 독자에 대한 책으로는 우리 시대의 최고 명작이 아닐까요? 분명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책 사고 이 책 나와서 반가웠어요. 받아보기 전까지 이건 제가 신문에 소개된 것 보고 샀거든요.
받아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 재작년에요. 저 뉴욕에 맨해튼에 휘트니 미술관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휘트니 미술관에 옮기자마자 이제 뉴욕 방문할 길이 있어 쫓아갔죠. 그랬더니 개관 기념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1층에 당연히 이제 도록이나 뭐 엽서나 기념품 가게 들게 되잖아요. 미국 미술관들은 아주 좋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 영어로 된 똑같은 장경이 이보다는 작아요. 이 책이 있어서 제가 명언 이런 걸 글 쓸 때 인용하기 좋아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늘 하잖아요. 장, 절 맡길 때 쓰는 거 보고 저도 그걸 본다거나 적지적소에 집어넣는 걸 아주 즐겨요. 글 쓸 때. 뼈대로 많이 삼습니다. 근데 갔다가 제가 영어가 약하니까 그걸 당장 사가지고는 왔죠. 그렇지만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반가워서 샀어요. 예술가들 한 말들이에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실패에 대한, 그렇죠. 남들은 다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전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 2페이지가 나와 이런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예술가들을 브랜드화하는 데 공조해 있다. 실패는 거의 항상 성스러운 영역의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가 다가올 것이다. 마치 한국 정치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뭐 조언, 예술, 미술시장, 예술과 관계의 아름다움, 색, 생업, 수련, 철학, 목적, 영감, 영향, 프레임, 마약, 드로잉, 사진, 기술, 성공, 성, 조각, 날씨 이런 것들, 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유명한 예술가들은 뭐라고 했는지 미국식 편집을 그대로 따르고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그 빈 칸에다가 한글만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영어판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더 두꺼워지고. 근데 그 페이지가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미국판 편집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편지를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한국인 편집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만화책 다시 번역해서 편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영어 활자를 살려두고 거기에 이제 한글만 집어넣는 식으로 한 건데 대단히 지혜롭게 편집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된 줄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 보고 구입했는데 이 책 딱 날라와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몇 사람들한테 야, 그 전에 이를테면 휘트니에서 내가 봤던 책이 이렇게 번역됐어.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번역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장난으로 내가 몇 장 보냈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고 특히 예술 관련이나 이런 멋진 글을 쓸 때 활용될 수 있는 멋진 책입니다. 미국 미술관에 가면 어디든지 깔아놓고 팔고 있는 대단히 좋은 책인데 누군가는 역시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가져다가 번역해 주셨네요. 대단히 고맙고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